자, 안녕하세요. 자, 요번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3법이 개정됐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시험이 지금 언제까지 연장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봤더니 대부분 2020년 3월에 개정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5월짜리도 있고, 또 9월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법 한번 그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3월달부터 개정되는 거, 5월달부터 개정되는 거, 9월달부터 개정되는 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일단 갖고 왔고요. 이것도 다 갖고 오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줄을 긋을 거예요. 밑줄 긋는 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일일이 다 갖고 밑줄 긋느라고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우리 책이 있으니까 책하고 같이 구분해서 좀 볼까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의료법이 나와서 의료법이랑 같이 보면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게 시행일도 보셔야 돼. 시행일. 항상 시험은 시행일 기준으로 나오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일단 3조가 바뀌었어요. 3조. 의료기관. 우리 의료기관 하면 책은 10조일 겁니다. 의료기관의 종류, 의원급 의료기관, 또 2번에 조산원, 3번에 병원급 있는데 병원급에서 이상한 병원 나왔죠. 정신병원. 정신병원이 예전에는 요양병원이었거든요. 요양병원에서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정신병원. 그리고 요양병원에는 그냥 하나 남아있어요. 의료재활시설. 하나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2021년 3월부터 이제 개정될 예정이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신병원을 따로 독립해서 나오는 바람에 뒤로 가시면 정신병원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조가, 4조. 자, 4조가 책도 보시면 책에도 4조가 있을 거예요. 거기가 16쪽에 있었을 텐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애 의무가 나와요. 거기 보시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병원 감염을 예방하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의료 관련 감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의료 관련 감염병은 뭔지는 아시죠? 내가 환자가 병원에 가서 다른 폐암 때문에 갔는데, 오히려 병원을 옮겨갖고 온 거야. 다른 거. 그런 걸 의료 관련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병원 감염이랑 그냥 똑같은데, 말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 안에 보시면 의료기관 내에 환자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병을 얘기한다. 아, 의료기관 종사자도 걸리면 이걸 의료 관련 감염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간호사든지 의사 등인지 결핵에 많이 걸리는 건 아시죠? 환자들한테. 하여튼 이런 것도 모두 의료 관련 감염병이고, 이거를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시행일이 9월입니다. 9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처방전이에요. 처방전인데 17조의 2를 찾아가시면, 자, 17조의 2에 그게 처방전이, 근데 제가 이거를 시행령을 제시는 안 했는데, 거기에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 자, 처방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 동그라미 2번부터 했어요. 제가 1번은 바뀐 게 없어서. 그러니까 처방전을 작성하는 사람 의사, 치과, 한의사인 건 아실 거고, 동그라미 2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 한의사는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환자,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환자의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또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처방전을 경고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 수용자는 환자를 대리해서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갈 수가 없어. 그러면 대리 처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대리 처방을 하는 사람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걸 알려드린 적은 없는데 이게 바뀌어서 혹시라도. 그래서 시행령 10조 2에 가시면 똑같아. 근데 이거 당연하잖아요. 직계 존속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누군지 아시죠? 예, 며느리 사위 한테도 처방전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환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 아, 배우자의 직계 존속. 그렇죠. 장인, 장모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없죠. 환자, 배우자의 직계 비속은 없죠. 그렇죠. 하여튼 없고. 그 다음에 환자의 형제, 자매에게도 줄 수 있고, 혹시 이분이 의료복지시설에 있어, 노인. 그럼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한테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 처방의 그 대상자가 좀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워낙 가르쳐드리진 않아서 근데 혹시 나올까봐 좀 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록 열람 21조입니다.
자, 21조 보시면 기록 열람, 뭐, 본인이 본인 차트 볼 수 있는 건 아실 거고, 나 말고도 내 직계 좀비적 다 볼 수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형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법에 따른 이런 거 쭉 있었거든요. 요번에 더 생겼더라고요. 생겼는데, 15번을 보시면, 15번에 보시면 이거는 똑같을걸요? 15번은 장애인복지법. 이거는 똑같은데, 거기에, 어디 있냐면, 제가, 자, 21조 3항의 15. 15가 장애인복지법이잖아요. 거기에서, 거기, 그 15를 보면, 공공기관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사, 평가 등등등 해놓고, 그 위에 있구나. 32조 7항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라고 써있거든요. 그죠? 요게 15조 있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그 대통령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거기에 연금공단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연금공단. 그죠? 지금 최근 34쪽에 15번에 보시면 거기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있거든요. 그게 연금이에요.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간 게 17번이 새로 들어갔어요. 17번. 봤더니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해서 보훈심사 대상자를 진료할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해서 연락,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결국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이렇게 보여달라면 보여준다는 거죠. 요게 하나가 들어갔는데 이게 2020년 9월자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행령 10조의 9가 그거예요. 이게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그쵸. 10조에 제가 그리고 안 했거든요. 근데 요게 좀 개정이 돼서, 이거 한번 보시라고 좀 갖고 왔거든요. 시행령 10조의 9가 진료 정보 침해 사고의 유형이야. 요새 진료 정보가 유출 되게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진료 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 마비되는 등 대통령으로 정한 사업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진료 정보의 도난, 유출, 진료 정보의 파기,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의 교란, 마비 이런 것들이 전부 침해 사고의 유형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를 하겠다라고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은 이게 이제 그거예요. 똑같은데 예전에 10조의 8에서 10조의 11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보이시죠? 마지막에 보시면 10조의 8에서 이동이라고 써있죠. 그게 10조의 11로 이동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제 2020년 2월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고, 그래서 10조의 11에 그런 얘기가 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3조의 2가 이제 신설이 된 거예요. 이게 20년 3월 달 이미 신설이 됐죠. 그죠?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설치인데, 자, 의료기관 개설 허가라고 했어. 그러니까 병원급이야, 의원급이야? 병원급이죠. 그러니까 병원급을 할 때는 그냥 누가 허가했는지 아세요, 혹시? 시도지사의 허가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도지사의 소속으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를 둔다야.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랑 상의를 해서 허가할 건지 말 건지를 이제 논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위원은 누가 되는데,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간호사회의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또 의료기관 단체의 회원으로서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래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를 할 건지 말 건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또 허가가 강해진 걸까, 약해진 걸까? 강해진 거지. 함부로 병원 세우지 못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시행일 2020년 9월부터 하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6조의 준수사항. 여기 있는데, 준수사항에 뭐가 새로 생겼냐면 13번이요. 13번에 의료기관의 의료 관련 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여기 책에도 36조가 나와 있을 텐데, 36조에 보시면, 36조에 보시면 12번까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13번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료기관의 의료 관련 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감염병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40조가요. 40조가 뭐였었냐면 폐업, 휴업
할 때 진료기록부 이관이거든요. 요거 삭제입니다. 삭제. 2020년 3월 4일자로 삭제가 돼요. 삭제. 그러면 휴업, 폐업했을 때 진료기록부 이관 이제 보건소에 안 해도 되나요? 근데 이게 그냥 삭제됐어. 2항이 특히. 2항에는 뭐였었냐면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장이 넘겨야 된다거든요. 근데 이게 삭제가 됐어. 그럼 안 넘겨도 되나요? 아니요. 또 하나 신설이 된 게 있어. 좀 이따 보시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40조의 3에서는 40조의 3이 있었어 없었어 혹시? 40조의 3이 우리 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신설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 신설이 된 거예요. 신설이 됐는데 거기 보시면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의 구축 운영이야.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보건소장에 넘기는 게 삭제가 됐고 아예 법이 조항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1번에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기록부를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결국 이 사람이 폐업을 했어.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보관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2번에 보시면 폐업,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수 있다. 거기다 입력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이건 별건 아닌데 진료기록부를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에 보관한 관할 보건소장 의료기관 개설자는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 외에는 다른 진료기록부 시스템을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 시스템에는 A라는 의사도 집어넣고 B라는 의사도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A라는 의사가 이걸 확인할 때 자기가 보관한 것만 봐야지 B라는 의사가 한 것도 같이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이러한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 구축 운영을 다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고 그래서 새로 생겼는데 시행일이 3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시행을 한 거예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42조로 넘어갈게요. 42조. 42조가 의료기관 명칭인데요. 자, 의료기관 명칭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1번이 바뀌었어요. 1번 바뀌어서 예전에는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하는 경우는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거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병원인데 사람들이 창피할 것 같아. 그러니 병원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해서 정신병원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시행일이 근데 2021년이긴 하네. 하여튼 시행일을 잘 보시고 선택하셔야 돼. 그 다음에 진료 과목 43조에 진료 과목이 있습니다. 43조에 보시면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정신병원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없네? 아, 3이구나. 동그라미 3번이구나.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이었는데 여기 정신병원이 더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원은 치과 의사를 두어서 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6조에 그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기억하시죠? 환자가 진료의사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정신병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특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이 완전히 독립해서 이제 나오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7조의 의료 관련 감염병.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좀 나올 것 같아서 보시면 아까 의료 관련 감염병 아시죠? 병원에 입원해서 온갖 다른 균에 걸린 거지.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도 다 똑같고 그치 다 똑같지 지금. 아 다르네. 맞나? 병원 맞죠? 똑같은 거 맞지? 그쵸? 뭐가 틀렸다는 거지? 이거 여기다 표시 안 해놨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의 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감염관리위원회하고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그쵸? 똑같죠? 똑같지? 네? 병원 어디? 그러니까 병원 관련 감염 그게 달라고 하셨구나. 여긴 병원 그치
그렇지? 병원 감염이고 여기는 의료 관련 감염. 네, 제가 그 직선 써놨을 겁니다. 그 다음에 4호가 동그라미 4번이 달라졌죠. 4번이 완전히 달라졌지.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해서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종 신설이 된 거죠. 3월 달에. 그다음에 5번은 의료기관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매월 의료 관련 감염 발생 시설을 등록할 수 있다. 아, 매월 이걸 조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신설된 거고, 그 다음에 6번도 신설된 거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스템의 구축 운영 업무를 위해서 관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7번도 이런 업무를 위탁한 전문 기관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8번은 뭐냐면, 혹시 우리 병원에서 의료 관련 감염병이 발생이 됐어. 이럴 땐 보고를 하라는 거죠. 보고를 하는데 자율보고라고 하네요. 그래서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또 환자도 들어갑니다.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이걸 우리 자율보고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율보고를 하면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혜택을 주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그 신문을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자율보고하면서 저는 좀 빼주세요라고 하면 이거는 공개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9번 자율보고한 사람이 혹시 어떤 위반한 사실이 있어. 관계법령을 이랬을 때도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율보고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0번도 한번 보시고 계속해서 신설된 거라서 그 다음에 11번도 보시고 12번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 병원 그 의료 관련 감염병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좀 여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신설된 거니까. 근데 신설된 게 2020년 3월이니까 이미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7조의 2에 보시면 57조의 2 의료 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도 57조의 2 볼게요. 의료 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인데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1번이에요. 의료 광고 심의위원회에 병원 얘기가 나오면서 또 여기서도 정신병원, 정신병원의 개설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이 이렇게 독립돼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의료기관 인증이요. 이것도 바뀌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보시면 58조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의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환자의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뭐가 바뀌었어요? 네? 대통령으로 정하는, 그쵸? 대통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정하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갔어. 그리고 이거는 시행일이 2020년 9월이거든요. 그럼 대통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아직 안 나왔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하여튼 하여튼 이렇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서 뭐를 요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때 되면 나오겠죠.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58조의 3에 보시면 의료기관 인증이요. 인증인데 이게 뭐가 바뀌었나 봤더니 그게 바뀌었어. 거의 시행일이 2020년 9월인데 58조의 3이 아니야. 이게 뭐가 바뀌었지? 잠시만, 내가 뭐가 바뀌었는데? 이게 항해 번호가 바뀌었을 거예요. 잠깐만요. 58조의 3을 볼게요. 58조의 3에 보시면 항해 번호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동그라미 2번, 그게 없어졌어. 예전에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이 없어졌어. 그죠? 그리고 그냥 동그라미 2번 바뀐 거야. 이게 인증 조건부 이게.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이 없어지고 동그라미 4번, 2번이 올라간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항해 번호가 좀 바뀐 거고요. 그거고. 그 다음에 58조의 4는 인증의 신청과 평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뭐가 바뀌었겠어? 58조의 4. 자, 보시면 인증을, 그러니까 불구하고 인증을 해야 되는 거가 있죠. 우리 요양병원 중에서도 의료재활시설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거기 앞에 58조 1항의 4호 요게 바뀌었어요. 58조 1항의 2호였다가 4호로 바뀐 거야. 그래서 밑줄 거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뀐 거고 별건 아니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역시 58조 10조 1항 4호 요게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이 신설된 거예요. 이거 좀 보셔야 돼.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된다. 이건 똑같이 있는데,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해야 된다. 이 말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이것도 신설된 건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가 결과와 인증 등급을 진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요거는 뭐가 바뀌었지? 똑같은데. 어디가 바뀌었지? 잠깐만요. 58조의 4거든요. 58조의 4. 그치? 추가로 된 거야. 그냥 동그라미 4번, 5번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8조의 7. 이게 인증의 공표 및 그 활용이 있는데, 자, 인증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상급 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랬더니 3번에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하나가 더 들어갔다. 이게 보시면 2020년 9월부터 실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이것도 없었던 게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인증 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된 거예요. 58조의 9가 원래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가 있었는데 그게 사후관리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인증의 취소는 58조의 10으로 갔고요.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인증의 취소에서도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이 신설이 됐어요. 동그라미 3번이 없었는데 신설이 됐는데, 자,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의 취소, 인증마크의 사용 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 처분은 보건복지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냥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편하게 밑줄 친 것만 좀 제시한 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의 설립. 그래서 이게 원래 없었거든요. 58조의 11이. 근데 그게 또 신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인증원을 설립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평가 인증원을 설립했다는 거는 계속해서 평가하겠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서 그 인증, 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려나? 인증원이니까. 그래서 뭐 보면 인증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돼 있고, 인증에 관한 업무 하겠죠. 당연히 하고, 두 번째, 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업무로서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도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인증원은 법인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여튼 요거 신설됐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읽어보세요. 9월부터 신설을 하네요. 그 다음에 혹시 의료기관 회계기준 아시죠? 그래서 100병상 이상 이런 말이 없었었다가 의료기관 100병상, 그러니까 62조 보시면 그냥 의료기관 개설장 일정 규모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아예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 예전에 시행령에는 있었었던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이제 법으로 아예 그냥 갖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63조의 시정명령은 제가 거기 써놨을 겁니다. 거기 세 번째 줄에 사망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찾아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설허가 취소도 제가 직선 그어놨을 겁니다. 그 5번의 40조의 2, 그게 하나 더 들어갔어요. 40조의 2가 아까 말한 대로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새로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65조에 가시면 4조의 3, 1항 여기 이제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의료인의 면허대여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78조 같은 게 78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78조가 전문간호사 얘기 나오는데 이 중에 2번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거기 보시면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똑같은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시험에 합격,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고, 똑같나? 보건복지부령. 그 다음에 외국계. 맞나요? 똑같나요? 예? 시행이 똑같구나. 이건 똑같은 거구나. 자, 이건 똑같네요. 그 다음에 84조의 청문. 이것도 그 조항이 좀 바뀐 거고요. 이것도 이거 그냥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업무에 위탁해서 얘도 한 거는 없는데 제가 그냥 한 것 같아요. 시행령 42조가 밑에 밑줄 근 거 있잖아요. 밑줄 근 게 더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밑줄 근 게 좀 바뀌고 시행령 42조 업무에 위탁해서 거기에 밑줄 근 게 동그라미 3번 밑에 1번이 있을 거예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이렇게 있고 이게 한번 우리 책에도 시행령 42조 있지 않나요? 시행령 42조? 있죠? 거기서 보시면 책은 103쪽인데요. 103쪽에 동그라미 2번에 1번이 의사의 치과의사 한의사인데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졌고 맞죠? 없어지고 그냥 공공의료기관 이게 들어갔거든요. 이게 없어지고 그럼 그게 의사의 한의사는 어디로 들어갔는데 동그라미 3번으로 들어갔어요. 동그라미 3번 밑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의사, 한의사에 고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바뀌고 동그라미 6번 같은 경우가 뒤로 갈게. 동그라미 6번이 좀 더 많아졌다고 보시면 돼. 우리 책에 동그라미 5번을 찾아보실래요? 책에 동그라미 5번에 2번을 보시면 간호조무사를 구성원으로 해서 요게 없어졌어요. 요게 없어지고 요게 동그라미 6번 내용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동그라미 6번에 조무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쭉 써 있어서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있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굳이 배운 건 아니어서 저도 그냥 슬쩍 변하기만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록의 벼전에 대한 책임 면책은 거기에 40조의 2항 1항 그러니까 40조의 2의 1항이 포함이 됐다는 거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면허대여 하면은 5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죠? 네, 근데 그게 그 조 1의 2 그래서 4조의 3의 2항을 위반해서 뭐 이렇게 조항이 좀 바뀐 거예요. 그것만 바뀐 거라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88조도 똑같은데 47조의 11항 여기 좀 하나 더 들어갔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88조의 2에 보시면 2년 2천만 원 그래서 이게 우리 책을 보시면요 88조의 2가 20조를 위반한 자 이것만 딱 있잖아요. 근데 하나가 더 생겼죠. 네,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 네, 그게 하나 더 들어갔어. 이게 2년 2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좀 바뀐 거고. 그 다음에 90조의 벌칙도 보시면, 그 21조의 2랑 후단이라고 해놓고 가로 안에 있는 말이 더 들어간 거야. 가로 안에 말이 40조의 2 사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진료기록부를 내가 보관하는 경우. 네. 내가 직접 보관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게 가로마다 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82조 이런 것들도 한번 핥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태료에서, 92조 과태료에서 요게 조금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1번, 2번이 좀 바뀌었고요. 2번은 33조 5항 있고, 똑같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똑같은가? 하여튼 좀 보시면 3조의 2도 새로 생겼고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과태료. 이것도 천천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되게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도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의료법이 그 정도 바뀌었고, 문제는 감염병이죠. 감염병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감염병으로 갑시다. 자, 감염병의 2조부터 바뀌었는데, 2조부터. 진짜, 2조에 2급 감염병이요. 2급 감염병에, 이거는 바뀐 게 없고, 그러니까 2급 감염병은 그대로고, 밑에 15의 2가 있어요. 감염병 의심자요. 감염병 의심자. 원래 15의 2가 뭐였었어? 15의 2가. 15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15의 2에 감염병 의심자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의심자가 누구냐면, 의심자가 다음에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심자라고 하는데, 가번에 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주의 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나번에 보시면 검역법에 따른 검역관리 지역 또는 중점 검역관리 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번에 감염병 병원치 등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의심자라고 하는 거죠. 누군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감염병 환자야. 나랑 만났던 사람. 그 사람은 의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자도 따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렇고 병원체 보유자도 그렇고. 자, 그리고 또 2조가 또 나와요. 2조가 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9월부터 시행이 될 거야. 아까 조금 전 거는 6월에 시행이 될 거고 9월에 시행될 거 중에 2급 감염병에 뭐가 하나 들어갔어? 2형 감염이 들어가요. 2형 감염. 우리 A형, B형, C형, 그 다음에 2형 감염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게 2020년 9월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좀 미리 하면 안 돼? 같이? 이걸 또 9월에 또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16의 2에 표본감시가 또 하나 더 들어가요. 이건 이제 2020년 6월에 들어가는 겁니다.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 환자의 발생 빈도가 높아서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해서 감시기간을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의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표본감시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부터니까 글쎄 시험이 언제 몰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